돈 받는 거의 시작은 내가 받을 돈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과외하는 목적이 뭐죠? 과외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술값도 쓰고, 과외비는 내가 한 일의 대가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돈 얘기는 참 꺼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받으면서 달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외비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돈 받는 거의 시작은 내가 받을 돈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2회, 회당 2시간, 8회차 40만 원을 과외비로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숫자, 즉 2회, 2시간, 8회, 40만 원이라는 숫자를 상대방, 즉 과외생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8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과외비를 당연히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한 달 기준으로 과외비를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공휴일에는 왜 수업 안 해주냐고 빠지냐고 하는 학부모도 실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민감한 시간, 회차, 금액을 말로 전달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는 말로 전달을 하기보다는 글로, 문자로 전달을 해야 해요. 처음에 시간과 금액 이야기는 상담하면서 대화로 구두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시간과 과외비를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과외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상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외는 주 2회, 회당 2시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8회차 수업 기준 40만 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첫 수업 때 교육비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매 1회차 수업 시작될 때 교육비 부탁드릴게요. 땡땡은행 계좌번호 쭉 불러주고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말로만 전달하면 100%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문자를 남기면 상대방도 아주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첫 달 과외비를 받아요. 과외 수업을 합니다. 1회차부터 과외가 시작되겠죠? 그러다가 7, 8회차쯤 되면 슬슬 다음 돈 받을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다음 과외비 먼저 주세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내기는 너무 성급하고 돈독 올라온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 8회차 과외 수업을 마치고 새로운 1회차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돈 받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겨. 새로운 1회차 수업을 했는데 입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계속 은행 앱에 로그인 했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계속 잔고를 확인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은행 잔고를 확인했는데 돈 입금이 안 돼 있어.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2회차 수업에 내가 갔을 때 학부모를 만나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학부모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1회차가 과외가 시작됐는데 교육비 부탁드릴게요. 한마디 웃으면서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90%의 학부모들은 바로 입금해줘요. 고의로 과외비를 안 준 게 아니라 1회차부터 8회차까지 날짜 계산이 복잡해서 깜빡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야? 학부모가 없이 수업만 하고 간 경우. 학부모를 만나서 돈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또는 학부모를 만났는데 얼굴을 직접 보고 눈 마주치니까 돈 달라는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한 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자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과외비 독촉 문자를 보냈는데 이 독촉 문자라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보내는 요령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학부모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진도 관련해서 가끔 연락하고 수업 시간 조정 필요할 때 가끔 연락하잖아요. 그렇게 한참 연락 안 하다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는데 갑자기 돈 달라는 문자를 보내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과외비 달라는 얘기를 바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문자를 보내냐? 먼저 학생의 진도나 학습과 관련된 문자를 하나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요. 길동이가 이번 달 문법 진도를 잘 나가서 다음 달 중으로 중학교 진도는 잘 마무리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학습 진도 겸 안부 문자를 하나 보내줍니다. 센스 있는 학부모면 이 문자 받고 아차 싶어서 교육비 바로 입금해줍니다. 학부모가 잊어버리고 있던 과외비 날짜를 이 단순한 안부 문자를 보내줌으로써 상기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에게 이렇게 답장이 오겠죠?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이번 달 과외비 입금했어요. 과외비가 늦어져서 죄송해요. 이렇게 답장이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센스 없는 학부모. 학습 진도 문자를 받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루를 내가 기다렸어. 근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다음날 또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때는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셔야 됩니다. 길게 보낼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동이 12월 교육비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면 다 돈 보내줍니다. 그리고 과외비 받으면 감사하다고 답장 보내면 되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혹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화해야 됩니다. 목소리 듣고 직접 돈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할 정도로 돈 받는 것에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외를 중단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느니 다른 과외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내가 당장 돈이 급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외를 붙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만 받고 과외비를 못 받는 경우 상당히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재빨리 새로운 과외를 구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